하겠습니다. 복도 많죠. 예. 자, 그것을 그렇게 옮겨가지고 거기에 누가 주재하는 절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뭔가면요, 일본 사람들의 성녀가 주재하는 절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이해가죠? 일본 사람들이. 자, 일본의 불교는 또 이게 이제 아이고 말이 불교가요,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죠. 중국으로 와갖고 불교가 이제 지금 용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또 이제 한국이 또 받아들이죠. 불교를 안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고. 우리 한국에서 또 불교를 어디로 보냅니까? 일본으로 보내죠. 이게 이제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와갖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나라 불교는요, 진짜 참말로 아주 지혜롭게 받아들였어요. 중국의 불교는 뭔가 하면요, 대성 종파 불교예요. 근데 한국의 불교는 말이죠, 종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종파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근래에 말입니다, 태고종, 지금 구인사 태고종이죠? 옥타님 가보셨죠? 구인사. 지금 그게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천태종이죠. 천태종. 예. 구인사요. 천태종. 그게 천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성 종파 불교가 생겼는데 근래 생겼습니다. 구인사가요. 근데 한국 불교는 말이죠, 그냥 선종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통불교의 형태로 우리는 받아들였다 이 말이죠. 그런 불교를 우리가 일본에다 넘겨주지 않습니까? 넘겨줬는데 일본에다가 수출했는데 일본에서는 또 뭔가 하면 또 대성종파 불교가 생기는 거예요. 또 나눠줘요, 불교가요. 그거는 나중에 마지막에 뭔가 하면 황도 불교가 된다니까요. 불교가 황도는 뭡니까? 일본의 천황이죠, 천황. 아이고, 나도 천황 한번 내봤으면 좋겠어요. 천황. 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교가 우리 지금 한남동하고 우리 지금 서울교당에 용문당 경복궁을 훼손해갖고 지금 갖다 놨습니다. 이따가 해방이 됐잖아요. 일본이 패전했잖아요. 패전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요,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절이 비었죠? 아예 안 비겠습니까? 비게 되죠. 비게 되니까 전제동포 구호사업 잘하는 단체에다가 이것을 불화하자. 그래갖고 우리가 불화를 받았어요. 그 불화를 받았다 이 말이죠. 내가 왜 이걸 지금 강조하는가 하면요, 하여간 뜻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가 다 얘기는 못 할게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지금 이런 그 좀 어려운 과정을 이제 보내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그 이후에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전제동포 구호사업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공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걸 했죠. 그 다음에 정산 선생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 건국론. 이걸 발표를 하셔요. 건국론을 발표하셔요. 자, 이것도요, 참 이게 대단한 것이. 그러니까 이게 초량계단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오는 시대적 상황을 다 내다보신 거예요. 그래서요, 뭐를 지금 하는가 하면 이 자주, 건국론의 핵심은 자주입니다. 자주예요. 자, 보세요. 자주. 이 자주에 대해서 내가 할 말 진짜 많은데요. 참, 우리나라 자주 국가입니까? 예, 간사님, 자주 국가예요? 아니에요? 왜 아닌가 모르겠네요. 나는 자주 국가, 자주. 지금 북한 미사일 쏴대 쐈죠? 안 쏴대 쐈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쏴대는가?
전화 이해가 가요. 그게 지금 막 연합 훈련하고 말이지 뭐 지금 난리 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요. 그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그게요. 이것이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입니다. 엄청 민감합니다요. 정말로 민감한 거예요. 하나하나 갖다 하고. 근데 이 자주라는 단어를 버리죠. 저는요, 건국론에서 밝혀주신 이 자주는 제가 평양을 가가지고 내야죠. 왜 자주가 필요한가를 절실하게 느꼈다니까요. 평양 가가지고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남측은 자주라고 하는 단어를, 아이고, 안 되겠네. 이게 쓸 자격이 없다. 자, 하나하나 얘기하면 할 얘기 많습니다. 그게 보세요. 우리 스승님께서 건국론을 쓰시면서 자주를 첫째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중도. 중도가 뭡니까? 우리가요. 지금 저는 이게 지금 중도가 절실합니다. 지금. 제가 왜 이게 중도가 절실한 건 지금 보세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의 최전방에 누가 놓여 있습니까? 우리나라잖아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이 최전방에 우리 지금 상황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남북이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제가 뭐 휴대폰을 이렇게 하다가 송소희라고 그 가수 있죠. 가가 노래 부른가 하면 홀로 아리랑을 부르더라고. 홀로 아리랑. 홀로 아리랑이 뭡니까? 예? 모두 아시죠? 홀로 아리랑. 아이고 그 노래 참 멋지게 부르더라고요. 송소희가. 그 내용에 보면 말이죠.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요. 백두산 두만강에서 배 타고 떠나라. 한라산 제주에서 배 타고 간다. 가다가 힘들면 닻을 내리고 떠오르는 아침 해를 맞이해보자. 이게 딱 아시네. 또 그 앞절이 뭔가 하면요. 금강산 맑은 물도 동해로 흐르고 한라산 아니죠. 설악산 맑은 물도 동해 가는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가 되나. 이거 보세요. 이게 말이죠. 그렇게 보죠. 중도. 우리가요, 이 중도를 선택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우리가 중도, 자주와 중도, 이 두 가지가 건국론의 핵심이다, 말이죠. 자, 우리 정산여래께서 좀 제대로 보셨죠? 오는 시국의 방향을 말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지금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이죠. 밝혀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주 중도. 그래서 건국론을 발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와 우가 갈려가지고 이제 했다, 이 말이죠. 자, 근데 했는데 그 뒤에 바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6.25 전쟁 사변이 일어나잖아요. 6.25. 그렇죠? 6.25가 일어났었습니까? 또 그러니까 보시면 만난 중에서 이게 이제 이 과정을 정산 스승님께서 우리 불법연구회를 운영할 그 종법사 당시에 다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말이죠. 6.25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자, 6.25가 딱 일어나니까 어떻게 지금 이제 그 상황이 이제 다 이제 그대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어떻게 이제 지금 6.25 일어나니까 어떻게 이제 하는가?
지금 우리 총부 성탑 옆 있죠? 성탑으로 중심으로 하고 이쪽으로요. 거기가 뭔가 하면요. 인민군 이제 주둔지가 돼요. 북한군 이제 주둔지가 그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요. 총부에 있는 사람들 싹 다 이제 다 좀 피난 가셨어요. 그런데 정산 스승님 안 가시거든요. 총부를 끝까지 지키셨어요. 자, 그래갖고 6.25의 그 지금 험난한 세월 말입니다. 자, 지금도 말이죠. 이 전라도 지방에 말이죠. 빨치산 다 있죠? 빨치산 들어보셨죠? 이 빨치산이 뭔가 하면요. 이게 시대적으로 말이죠. 서로 사상이 다르잖아요. 그 빨치산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뭐로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중도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도로 해결해 나가야 돼. 그래서 이 지금 근공론에서 밝혀주신 자주, 중도 이 두 가지는요. 정말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이념과 사상과 이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고 교단을 운영하고 시대를 갈 것인가 하는 그 방향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이 간단한 단어 중에서 이 건국론 중에 나라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 자, 우리 말이죠. 아니 내가 대종경 편수 과정 얘기하다가 이제 하여간 이제 많이 나갔습니다. 나갔으니까요. 그렇게 알고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지켜 나가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북한군들이 이어 와갖고 주둔을 하고 사는데 정산 스승께 뭐라 그러신가 하면 걱정하지 말아라. 대중들에게요. 걱정하지 말아라. 2, 3개월 후면은 다 물러갈 것이다. 이렇게 이완을 주시는 거예요. 이완을 주시면서 그 급박한 시대적 상황을 극복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전자동포 구호 사업을 그 처음에 이제 제가 80만 명을 했다 그랬죠? 80만 명 했는데 그 당시의 교세로 봐서는요, 우리가요 80만 명에 해당되는 전자동포들을 구호할 수 있는 교세가 됐겠습니까? 어림없어요. 어림없는데도 말이죠. 이거를 해냈다 이 말이죠. 이 해낸 것이 말이죠. 시대적 상황에 얼마나 멋지게 우리 정산 선생님께서 대응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는요. 이 시대적 상황에다 그 적합하게 그때 그 당소 그때 맞는 모든 처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지금 그 이제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대목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그 이제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국 정난을 이렇게 이제 거치십니다. 이제 한국 동난을 거치시면서 이제 이게 이제 뭐를 하시는가 하면요. 참 이것이 그러니까요. 그때 맞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돼요. 자, 우리 지금 고아원 이제 이런 거 많이 있죠. 우리 교단에 많이 안 있습니까? 최초로 생긴 것이 뭔가 서울보화원이에요. 이 고아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자연적으로요. 그 이제 해방 이후에 그러겠죠. 혼란의 시기입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고아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책임지고 길러주는 보화원을 설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립된 서울보화원이 주가 돼갖고 뭔가 하면요. 시작이 돼가지고 뭐를 하는가 하면 자선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다.
자선 사업의 기초를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 확립의 기초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데 누가 주동을 역할을 하시는가 하면 팔타원님, 팔타원 누굽니까? 황정희시네. 그분이 뭐 하셨습니까? 예, 그걸 하시면서 서울 고아원을 만들어요. 팔타원님이 고아원을 처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아원을 이제 만들었는데 또 이제 팔타원님이 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예전에 영화가 하나, 팔타원님을 주제로 하는 영화가 하나 이제 생겼어요. 이게 그 영화가 뭔가 하면요. 6.25가 났잖아요. 6.25가 나니까 서울이 지금 함락 안 됩니까? 서울이 함락이 되니까요. 그 6.25가 난 서울보안원에 이 어린이들을 미군하고 팔타원님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제주도로 비행기를 타고 옮겨요. 이게 뭔가 하면 전송가. 영화 이름입니다. 전송가. 이런 전송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과 환경을 말이죠. 우리 그 당시에 우리 서울보안원이 말이죠. 그렇게 중요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기관 확립의 기초를 다져주는 이제 이 혼란한 시기였다 이 말이죠. 이런 시기에도 그때 그 당시에 맞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하나를 다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이제 이런 그 모습을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 주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요, 이제 대종경을 이제 얘기하다가 왜 13년의 세월, 13년이 이 13년의 세월을 그냥 대종경을 안 하시고 이제 그냥 지났죠? 그냥 지났다.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이유를 제가 지금 쭉 설명한 거예요. 왜 13, 이 교재 정비가 제일 첫째 이제 당신의 경륜 아닙니까? 그 첫째 경륜인 교재 정비가 말이죠. 이게 되기까지 13년의 세월이 걸렸는데 왜 13년의 세월이 걸렸느냐? 그 13년의 세월이 걸리기까지의 시대적 상황. 이걸 제가 지금까지 쫙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원기 41년에 비로소 말이죠. 대종경 편수위원회를 이와 같이 발족을 시켰다. 이제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을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하시면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이요.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원기 38년에요. 이 43년 원기 38년. 원기 38년. 38년에 이제 뭐를 하시는가 하면요. 제1대 성읍봉천. 아까 대회를 하시오. 제1대. 원기 38년. 그러면 이제 우리 교단이요. 1대가 몇 년이 1대입니까? 36년이죠. 그게 36년이 1대 마감 아닙니까? 1대 마감인데 마감 때 못하고 이제 시국이 이제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하니까 38년에 이제 이 대회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대회를 이제 하시는데 이제 이 대회장에는 이제 지금 못 참석하시고 우리 정산 스승님께서는 이제 못 참석하시고 이제 이 성읍봉천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것이요. 이 성읍봉천 사업이 이제 왜 중요한 것은 이제 성탑 있죠? 대종사님 성탑. 그 다음에 그 밑에 성비 있죠?
지난번 다 지금 성비했죠? 제가 성비 명했죠? 성비에 대한 얘기 쭉 다 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업으로요. 제1대 성읍봉천 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이때 그 중요한 것이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도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정산종사님 당대 때에 이 항마나 뭐 이렇게 뭐 종사나 이런 분들을 낸 적이 있느냐, 그렇게 저한테 이제 물어왔어요. 물어왔는데 그 당시엔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다큐 있잖아요. 정산종사 다큐 지난번 이제 2부로 나왔죠. 그걸 딱 보니까는요, 아, 그게 딱 나오더라니까. 자, 종사위. 제1대 성읍봉천대 때 종사위. 누굴 종사위를 수여했습니까? 주산. 그렇죠. 주산 종사님을 종사위로 초대한 거예요. 제1대 성읍봉천 사업. 그 다음에 팔타오님. 대호법 팔타오님을 대호법으로. 그 다음에 구타오님. 대봉도. 이렇게 말이죠. 최초의 법훈자를 내시는 거예요. 최초의 법훈자예요.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산종사님 당대 때 이렇게 지금 이걸 내셨거든요. 자, 그러는데 이 당시에 지금 이 당시에 우리의 교세를 보면은요, 전부 출신이 몇 명인가 하면요, 256명. 전부 출신이 256명밖에 안 돼. 전부가요. 다 256명. 그 다음에 거진 출신이 몇 명? 1498명. 1498명. 교도가 1894명이에요. 자, 이런 교세를 가지고 말이죠. 자, 천대동포 구사업, 또 건국론, 또 6.25. 대사회적으로 해야 될 일들. 그 당시 그때가 아니면 못할 일들 아닙니까? 이거는 말이죠. 하나하나를 그대로 다 실행해 내셨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이제 대단한 것이죠. 이런 것이다. 이 교세가 이래요. 256명 그리고 1498명. 이 교세를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셨다 이 말이죠. 대사회적인 일을 하시는 그런 지금 이제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래 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대충 되면서 마무리되면서 이제 비로소 말이죠. 원기 41년. 자, 어디 갔습니까? 원기 41년. 원기 41년. 비로소 말이죠. 원기 41년에 처음으로 대종경 편수위원회를 수의단에서 발족시키는 거예요. 수의단에서요. 그러면 이해가죠? 이제 왜 13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걸 지금 이렇게 대종경 편수위원회를 13년 후에나 돼가지고 편수위원회를 발족해갖고 가동시켰는가 하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이제 편수위원회가 이제 발족이 이제 되죠. 이제.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편수위원회가 이제 발족이 됐는데요. 그게 이제 사실은요, 이 편수위원회가 이렇게 이제 발족돼 갖고 하기 전에 이제 정식으로는 안 하셨지만도요,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요, 이제 그
이제 정산종사님의 그 이제 뜻을 받들어서 이제 했겠죠. 그 친시제자. 친시제자가 뭡니까? 친시제자. 아이고, 이거 한문도 지금 안 해. 간사님, 이 친시제자. 가깝게 시종한테 제자. 그렇죠. 친히 시 받던 대종사님을 친히 받던 제자. 이 친시제자죠? 네, 친시제자. 친시제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단의 최초의 관행물이 뭡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어요. 최초의 관행물. 원기 13년에 발간된 월말통신. 원기 13년. 총부건설을 원기 9년에 하시죠. 총부건설을 하고 난 뒤에 4년 후에 13년에 월말통신을 누가 하는가 하면 주산종사님께서 그때 의견 제출안을 하거든요. 의견 제출안. 참 그런 게요. 대종사님 장대 때부터요. 우리 교단의 운영은 진짜 민주적이고 아주 이게 뭐죠? 서로 공감대가 이루어져 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의견 제출안을 해가지고 좋은 의견이 되면은 갑을 주고 안 하면 을 주고 이렇게 한다 그랬죠. 제가 다 이제 역사적으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 했는데 월말통신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발행을 하자 하는 것을 주산종사님께서 발의를 하세요. 하시니까는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하신가 하면 갑을 줬어요. 갑 줄만 하죠. 그래가지고요 등사지로 갖고 5부를 이제 갖다 이렇게 해갖고 그거다가 종이에다가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이 밑에다가 목지 있죠. 그걸 하나씩 넣어요. 그 이게 하면 이게 5개만 조금 이렇게 두툼해지겠지요. 거기다가 꼭꼭 눌러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서 써요. 쓰면은 밑에 이제 배이 나겠죠. 그래갖고 5부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셨는가 하면요. 주산종사님하고 전원과 선지님. 이 두 선지님이 그거를 그렇게 해갖고 월말통신을 발간을 한다니까요. 이 월말통신에서부터 뭐가 지금 수록되는가 하면요. 소태산 대종사님의 법설이 그게 수록이 되는 거예요. 월말통신에. 그렇죠?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월말통신입니다. 월말통신이 이게 뭐로 변합니까? 이게 이제 이것이 월말통신이 그 다음 변하는 것이 월보. 이제 조금 더 발전했죠. 월말에 이제 통신 보낸다. 이게 월말통신 아닙니까? 월말통신에서 조금 이제 발전해갖고 월보. 그게 매월 한 번씩 내는 월보. 이제 원강하고 똑같죠? 지금 원강 한 달에 한 번 나오죠? 월보. 자, 이제 월보가 또 이제 뭐로 바뀝니까? 원강. 아이죠. 월보가 해보. 해보. 자, 해보로 바뀝니다. 해보.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변하는 과정 속에서도 일제의 압박에 의해서 폐간됐다가 또 풀려가지고 또 이제 재간했다가 폐간됐다가 이렇게 지금 계속 하죠. 한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이런 그 참 시련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를 할 때 여기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대종사님의 법설이 월말통신, 월보, 해보에 수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수록이 됐지 않습니까? 돼 있어요, 지금요. 수록된 것을 친시 제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식적인 대종경 편수위원회가 이제 형성되기 전에 이 어려운, 아까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죠.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시면서도 이 친시 제자를 중심으로 하고 이 속에서 나와 수록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모으는 거예요. 다 모아요. 대종사님의 법문을요. 저도 이걸 못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마음에 하나 걸린 것이 있어요. 걸렸어요. 저 어떻게 출가했는가? 출가 동기 모르시죠? 저 출가 동기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출가 동기를 다 써냈거든요. 저 어디에다 써내는가 하면요. 누가 이제 정부 출신 13인의 18인의 출가 동기 해가지고 그걸 하나 써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이제 저 교구장 가기 전에 이거 지금 이제 부장할 때 제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이렇게 쭉 해가지고는요, 이제 그 제목이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개벽을 여는 새벽으로. 이런 멋지죠? 개벽을 열어가는 새벽인가? 내가 이제 하여간 그렇게 해갖고 그걸 이제 쫙 제가 해갖고요, 보따리 써가지고 여기 원불교학과 들어올 때까지 그 보고 싶지 않습니까? 안 보고 싶은가 봐. 근데 그 책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것이 이북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런 걸 뽑아갖고 제가 이제 그것도 이제 그걸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제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아쉬워요. 아쉬운데. 그러니까 지금 그 아쉬운, 그게 내가 아쉬우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 누가 그것 좀 내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대종사님은 친시 제자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법문들을 다 수록해서 모았지 않습니까? 이 모으는 작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당해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이해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모아가지고 그 대종사님의 여기에 수록된 그 법문 말씀들을 다 모으는 작업을 암암리에는 다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하면 대종경을 편수해 가는 하나의 과정 아닙니까? 과정이죠. 이게 안 모아지면 대종경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런 지금 작업들을 암암리에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이거 친시제자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해온 것이 이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요. 이 대종경 편수위원회가 이렇게 이제 발족이 돼가지고요. 온기 41년에요. 이제 발족이 돼가지고 이걸 이제 편수위원회가 이제 발족이 이거 되면서 이제 이걸 이제 하는 거면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 역사적으로 그 이제 과정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정산 종사님께서 한때요 남원산동 동에 기거하실 때가 있었어요. 기거 남원산동. 지금 그 교당에 있습니다. 남원산동. 그 이제 거기에 이제 기거하실 때가 이제 있으셨다 이 말이죠. 그 기거를 하시면 남원산동에 기거하시면서 대종사님은 진영이 참 사진 찍으신 진영이 여러 가지 좀 많잖아요. 근데 정산 종사님은 진영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누가 찍었는가 하여간 그게 지금은 뭐 휴대폰이 있어갖고 뭐 이제 저 오늘 지금도 뭐 메이크업 하고 나서 또 사진 한 장 찍더라고요. 왜 이거 찍느냐고 하니까 뭐 필요하다고 찍어왔는데 어디서 몰라고 모르겠네요. 하여간 메이크업 한 사람이 또 사진 한 방 찍어갔어요. 이렇게 한 거 이제 한번 자기가 뭐 이제 어디다 그게 이제 모르겠어요. 어디에 쓸란가 이제 모르겠지만도 자 해갔어요. 근데요 그 남원산동에서 개울이 그 흐릅니다. 이렇게요. 남원산동 가면요 개울 이제 내과가 하나 흐른다 이거죠. 거기에 옷을 아주 간편하게 입으시고 여름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개울물에다가 발을 담그신 그 사진이 진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남원 산동에서 지금 찍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리로 여기가 뭔가면요, 대종경 편수위원회의 이제 본거지가 됩니다. 본거지가 돼요. 자, 이제 본거지가 됐는데, 근데 이제 계속 남원 산동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옮기시는가 하면요, 여기서 어디로 옮기시는가 하면요, 어디로 옮기시는가 하면 장수. 자, 장수. 이게 장수 교당이었어요. 이리로 옮기시요. 장수 교당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장수 교당. 남은 산동에서 장수 교당으로 옮기십니다. 그 이제 장수 교당에 옮기시. 그게 이제 정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얼마 계시는가 하면 1년간을 계셔요. 장수에서. 1년간을 이제 정량을 이제 장수에서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수에서 1년간을 하시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장수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기서는요, 대종경 편수위원회 있잖아요. 지금까지 대종경 편수위원회 아닙니까? 대종경 편수위원회인데, 대종경 편수위원회를 더 말이죠, 확대시켜요. 확대시켜갖고, 이게 뭔가 하면, 이런 경전을 편수하는 기관을 정식으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전을 편수하는 기관을 정식으로 수의단에서 통과시켜갖고, 그 기관을 하나를 만든다, 이 말이죠. 그 기관의 이름이 뭔가 하면요, 이게 원기 41년이 43년입니다. 원기 43년. 이 기관의 이름이 뭔가 하면요, 정화사예요. 들어보셨죠? 정화사. 이걸 발족을 시키는 거예요. 정화사를 발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화사의 발전은 말이죠, 교단에 이게 지금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었습니다. 이 정화사의 발족이요. 그래서 그 정화사를 수의단에서 정식으로 발족을 시키고 나서 이 정화사라고 하는 간판을 어디다 그었는가 하면 제일 최초로 그은 데가 뭔가 하면 장수. 여기다가 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면 말이죠. 지금 사진의 진영에 보면은요, 정산 선생님 학복을 입으시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시켜가지고 시자가 정화사라고 하는 간판을 거기다가 그는 그것이 사진에 찍혀갖고 그 사진이 하나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사진이에요. 그래서 정식으로 정화사라고 하는 간판을 장수에다가 걸고 대종경 편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이와 같은 시도를 지금 하셔가는 과정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것이 발족이 됐는데요. 그래서 편수 장소가 남은 산동에다 발족이 됐는데, 이걸 지금 하고 나서요. 자,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이게 글들이 길잖아요. 글들이 길겠죠? 이 법문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다 월말통신이나 월보나 해보나 이런 데는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대종경에다 그대로 다 실 수 있겠습니까? 못 실겠죠? 그러니까는 말입니다. 이거를 못하니까는 이제 이 중대한 작업이 이것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요, 말씀하신 그 말씀의 법문 내용을 줄이는 거예요. 요집만 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이 작업이 쉽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작업을 말입니다요. 정화사를 발족해갖고 정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 장수에서 간판을 걸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종경 편수 작업을 이제 시작을 지금 하십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축약하는데, 자, 이게 이제 좀 그런가 하면요. 또 이제 이 대종경이 구성이 보면요. 대종경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이 품이 있죠? 대종경이 몇 품입니까? 예? 장타님? 15품. 15품. 그러니까 이 지금 이런 데도 하고 말씀도 하시고 한 것을 이제 다 모았지 않습니까? 모아놨으면은요, 이것을 품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품을 나눠야 된단 말이죠.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고, 이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고, 이거 분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쉽겠습니까? 이거도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이 작업을 말이죠. 정화사가 정식으로 편수되고 난 뒤에 계속 분품을 하는 거예요. 자, 15품인데, 대종경의 15품이 저는 이렇게 외워놨습니다. 내가 이제 4학년 때 학교 다니면서 고시 공부할 때 제가 이제 외운 거예요. 서교, 수인, 인변, 성불, 천신, 요실, 교전부. 이게 뭡니까? 서교, 수인, 인변, 성불, 천신, 요실, 교전부. 15이죠? 첫 자만 따가지고요. 이게 딱에 넣었으니까 15품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서품, 교의품, 이렇게 나가서 서교, 수행품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싹 외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품 작업, 이 분품 작업을 말이죠. 정화사가 발족되고 난 뒤에 정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말이죠. 우리 대종경이 이렇게 좀 편수되어 갔다 하는 것을 제가 오늘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이 장수에서 지금 계신 것이 1년 동안을 계십니다. 1년을 계시면서 이 장수교당에서 대체적인 축약본과 분품 작업을 거기서 거의 지금 손을 보고 이제 그 장수를 다시 이제 이쪽 총부로 이제 옮겨가지고 정화사를 이제 그 뒤에 상당히 뒤에까지 정화사를 계속해서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 지금 교대 정비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쭉 해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체로 지금 대종경 그 편수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시대적 상황과 그 과정을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완성될 때까지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